안녕하세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하는 감동열차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피투성이가 된 희망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거대한 그리즐리 베어가 세 번째 공격을 가하려는 순간에도 작은 진돗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7살 이든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2024년 여름 캐나다 로키 산맥 자락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에나 박이에요. 캘거리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15년째 이곳에서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모든 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진돗개 한 마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하얀 털의 작은 개가 어떻게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 희망이를 만났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로키를 잃은 슬픔을 달래줄 작은 위로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희망이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이 이야기에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따뜻한 감동도 있지만 가슴 아픈 이별도 있어요. 무엇보다 한 작은 생명이 보여준 무한한 사랑과 용기가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한치의 과장도 없는 진돗개 희망이가 실제로 보여준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어쩌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한 저와 윌슨 가족,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희망이와 함께 떠나는 놀라운 여행을 시작해보아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가 키우던 진돗개 희망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나 맥도날드입니다. 34살이고요. 캐나다 엘버타주 로키 산맥 자락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원래는 토론토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이 지역을 여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 아름다운 자연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죠.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어요. 토론토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산골에서 펜션을 하려고 하느냐며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호텔 경영학을 전공한 딸이 대도시 호텔에서 일하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로키 산맥의 웅장한 자연 속에서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바로 이곳으로 내려와서 작은 통나무집을 개조해서 펜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많지 않았고 펜션 운영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든 리트리버 로키였어요. 로키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키우기 시작한 개였는데 정말 영리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펜션을 시작할 때도 로키가 함께였고 투숙객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로키를 엄청 좋아했어요. 로키는 마치 펜션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펜션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3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펜션에 투숙했는데 그 아이가 로키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꼬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보통 개들이라면 싫어할 만한 상황인데 로키는 끝까지 참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몸으로 받쳐주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로키가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일은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눈이 많이 내려서 펜션 앞길이 막혔는데 나이 든 부부 손님이 차에 갇혀 계셨거든요. 로키가 그걸 먼저 알아챘어요. 갑자기 현관에서 짖기 시작하더니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덕분에 빨리 발견해서 그 부부분들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로키가 늙어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관절염이 생겼고 심장도 약해졌습니다.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로키가 아픈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마지막 해에는 로키가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했어요. 산책도 짧게 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펜션 현관에서 졸면서 보냈죠. 그래도 손님들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어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로키의 모습이
정말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결국 그 순간이 왔어요. 로키가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13년 동안 함께했던 가족을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로키 없는 펜션은 너무 허전했어요. 로키가 떠난 후 몇 달 동안 저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펜션 운영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어요. 손님들이 와도 예전처럼 밝게 맞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로키가 앉아있던 현관 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께서 캘거리에서 자주 올라와서 걱정해 주셨고 친구들도 많이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손님들이 로키를 찾을 때였어요. 매년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로키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면 그때마다 로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설명해 드려야 했거든요. 그러면 손님들도 같이 슬퍼해 주셨지만 저는 더 외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의 진돗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본 거였는데 영상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진돗개들의 충성심과 영리함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로키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진돗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해외 반출이 까다롭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키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거든요. 몇 달간 한국의 진돗개 보존회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복잡한 서류 작업을 진행했어요. 정말 까다로운 과정이었어요. 건강검진서, 수입허가서, 검역 서류까지 준비해야 할 게 산더미였거든요. 하지만 진돗개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생후 6개월 된 흰색 진돗개 한 마리가 캐나다로 오게 되었어요. 처음 공항에서 그 작은 생명체를 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얀 털에 똘똘한 눈망울,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로키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제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준 존재라는 의미였거든요. 희망이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로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학습 능력으로 펜션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금세 익혔고 손님들을 대하는 제 마음까지 읽어내는 것 같았어요. 희망이와 함께한 2년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웃음을 찾았고 펜션에도 활기가 돌아왔어요. 희망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제 가족이자 펜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희망이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해낼지 말이에요. 희망이는 정말 빠르게 펜션 생활에 적응했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금 예민해하기도 했지만 곧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희망이가 보여준 학습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로키가 13년 동안 천천히 익혔던 것들을 희망이는 몇 주 만에 다 배워버렸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희망이가 손님들을 구분하는 능력이었어요. 처음 오는 손님들에게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단골 손님들에게는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반겨주었어요. 심지어 어떤 손님이 개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금세 파악해서 개를 무서워하는 분들에게는 거리를 두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있어요. 희망이가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캘거리에서 온 노부부 손님이 계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아침 식사 후 산책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1시간이 넘어도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걱정하시길래 제가 찾으러 나갔는데 희망이가 갑자기 저보다 앞서서 달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희망이를 따라가니 펜션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벤치에 할아버지께서 의식을 잃고 앉아 계셨어요. 저혈당으로 쓰러지신 거였죠. 다행히 제가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사탕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급하게 할아버지 입에 사탕을 넣어드렸더니 천천히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일은 겨울에 있었어요. 에드먼턴에서 온 가족이 계셨는데 10살 된 아들이 밤에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당황해 하시는데 희망이가 먼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희망이가 그 아이 방 앞에서 계속 낑낑거리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보니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나면서 경련까지 일으키고 있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인상적인 일도 있었어요. 봄에 밴쿠버에서 온 할머니가 혼자 오셨는데 남편을 잃고 우울해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처음에는 방에서만 계시고 거의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희망이가 그분을 특별히 신경 써주더라고요.
매일 아침 할머니 방 앞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고 할머니가 문을 열면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 희망이는 펜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손님들도 희망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온라인 리뷰에도 희망이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어요. 하지만 희망이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였어요. 제가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희망이가 먼저 알아채고 다가와서 위로해 주었어요. 희망이와 함께 지내면서 펜션 운영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희망이가 손님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었거든요. 아이들이 펜션 주변에서 놀 때도 희망이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안심하셨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가족 단위 손님들이 오시는데 희망이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런 희망이와 함께 지낸 지 2년이 되던 2024년 7월 15일이었어요. 여름 성수기라 펜션에는 손님들이 가득했는데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토론토에서 온 윌슨 가족이 체크인을 하셨는데 부모님과 5살 딸 클로이, 7살 아들 이든으로 이루어진 네 가족이었어요. 이든이는 정말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희망이를 보자마자 우와 강아지다 하면서 달려오더라고요. 희망이도 이든이를 금세 좋아하게 되었어요. 점심을 드신 후 이든이가 아빠에게 산에 가서 모험을 하고 싶다고 졸랐어요. 이든이 아버지인 마이클 씨가 걱정스러워하시길래 제가 펜션 뒤쪽 산책로는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 산책로는 정말 안전한 코스였어요. 펜션을 운영한 지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야생동물들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었고 길도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이든이가 희망이와 함께 산책을 떠났어요. 희망이는 항상 그랬듯이 이든이 앞에서 길을 안내했고 저는 로비에서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희망이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짖는 소리가 계속되고 점점 더 급박해지더라고요. 윌슨 부부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희망이의 짖는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어요. 이건 평소와 완전히 다른 소리였어요. 저는 즉시 윌슨 부부와 함께 산으로 향했어요.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희망이와 이든이를 찾았는데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없더라고요. 희망이의 짖는 소리를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야 했죠. 그리고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희망이의 짖는 소리를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갔을 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그리즐리 베어 한 마리가 새끼 2마리와 함께 있었고 그 앞에 이든이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희망이는 이든이와 곰 사이에서 온몸을 바짝 세운 채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든이가 호기심에 산책로를 벗어나 예쁜 꽃을 따려다가 우연히 새끼를 데리고 있던 어미 곰과 마주친 거였죠. 어미 곰은 자신의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에 이든이를 위협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희망이는 이미 30분 넘게 그 자리에서 곰과 대치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이든이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곰도 이 작은 개의 용기에 당황한 듯 바로 공격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언제든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윌슨 부부가 아들을 보고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저는 재빨리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큰 소리가 나면 곰을 더욱 자극할 수 있었거든요. 마이클 씨는 아들을 구하려고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그를 붙잡았어요. 잘못하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 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앞발을 들어 올리면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죠. 이든이는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희망이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희망이는 곰을 향해 지저대면서 이든이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곰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려는 거였죠. 정말 영리한 판단이었어요. 곰이 희망이를 쫓으려고 몸을 돌리는 사이 이든이가 조금씩 뒤로 물러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곰도 만만치 않았어요. 새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모성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곰이 갑자기 희망이를 향해 앞발을 휘둘렀어요. 날카로운 발톱이 희망이의 옆구리를 핥혔지만 희망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든이를 보호했어요. 그 광경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잘못하면 이든이와 희망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윌슨 부부에게 천천히 뒤로 물러나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야생동물 구조대에 긴급 신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희망이를 덮쳤어요. 이번에는 곰의 거대한 발톱이 희망이의 가슴 부분을 깊게 핥혔어요. 희망이가 비틀거리면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든이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지저대며 곰을 위협했습니다. 이든이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는지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희망이의 희생 덕분에 안전한 거리까지 올 수 있었죠. 저는 조용히 이든이에게 손짓해서 우리 쪽으로 오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공격이 희망이를 향해 날아왔어요. 이번에는 곰의 무게까지 실린 강력한 일격이었어요. 희망이가 몇 미터나 튕겨져 나가면서 나무에 부딪혔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희망이는 쓰러진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호흡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희망이는 쓰러진 상태에서도 계속 곰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든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곰도 자신의 새끼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는지 천천히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죠. 곰과 새끼들이 숲속으로 사라지자 저는 즉시 희망이에게 달려갔어요. 희망이는 제가 안았을 때도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심각했어요. 가슴과 옆구리에 깊은 열상이 있었고 뇌출혈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희망이의 눈빛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어요. 이든이가 울면서 희망이에게 다가왔어요. 고마워 희망아. 미안해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윌슨 부부도 눈물을 흘리며 희망이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모두가 희망이 덕분에 이든이가 살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희망이를 안고 펜션으로 향했어요. 윌슨 부부와 이든이도 함께 따라왔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았어요. 희망이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차에 태우는 동안에도 희망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캘거리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계속 희망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 곧 병원이야. 버텨줘라고 반복했어요. 희망이는 제 목소리에 반응하며 간신히 눈을 뜨려고 노력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윌슨 부부는 뒷좌석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든이는 희망이의 발을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울고 있었어요. 7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희망이가 자신을 구해준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희망이를 맞이해 주었어요. 제가 미리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수의사 선생님께서 희망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즉시 응급수술이 결정되었어요. 희망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로키를 잃었을 때의 아픔, 희망이와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 희망이가 보여준 놀라운 용기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윌슨 가족도 함께 기다려주었어요. 이든이는 계속 희망이가 괜찮아질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마이클 씨와 제니퍼 씨는 희망이의 치료비는 뭐든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는 순간이 왔어요. 데이비드 박사님이 수술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사님의 표정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저희 모두가 일어서서 박사님을 바라봤는데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윌슨 부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이든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왜 모든 사람이 우는지 물어봤어요. 내장 손상이 너무 심각했고 심장 근처에도 치명적인 상처가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희망이를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수술대에 누워있는 희망이는 마치 평화롭게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계속 말했어요. 이든이를 구해줘서 고맙고 저에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줘서 고맙다고요. 이든이도 희망이에게 다가가서 작은 손으로 희망이의 발을 만졌어요. 희망아,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미안해. 내가 말을 안 들어서라고 속삭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눈물이 났어요. 7살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윌슨 부부는 희망이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이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희망이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우리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희망이와 마지막 작별을 한 후 저희는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펜션에 도착하니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희망이의 죽음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특히 희망이와 친했던 손님들은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희망이가 없는 펜션이 너무 조용하고 허전했거든요. 희망이가 항상 자던 현관 옆자리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윌슨 가족도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이루셨을 거예요. 며칠 후 윌슨 가족이 체크아웃을 하시면서 희망이를 위한 추모비를 세우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펜션 뒤편 언덕에 작은 추모비를 만들어서 희망이를 기리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어요. 추모비에는 이든이의 생명을 구한 영웅, 희망이를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졌어요. 그리고 희망이의 생년월일과 함께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7월 15일까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윌슨 가족이 SNS에 올린 희망이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캐나다 내에서만 화제가 되었는데 점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CBC, CTV를 비롯해서 CNN, BBC 같은 해외 언론들도 희망이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그리즐리 베어로부터 아이를 구하고 장렬히 희생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희망이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과 제 인터뷰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였어요. 몇 주 후부터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펜션 앞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캐나다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 심지어 한국에서까지 희망이를 기리러 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추모비 앞에는 항상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강아지 간식, 장난감, 편지들도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와서 희망이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희망아, 너는 진정한 영웅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추모비 앞에는 여러 언어로 쓰인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글로 쓰인 메시지들까지 있었어요. 한국 분들이 우리나라 개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자랑스럽다고 써놓으신 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전 세계에 관심이 쏟아져도 희망이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펜션 곳곳에 남아있는 희망이의 흔적들이 저를 더욱 괴롭혔어요. 희망이가 좋아하던 공, 산책할 때 사용하던 목줄, 그리고 희망이만의 잠자리까지 펜션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손님들은 많이 찾아왔지만 저는 며칠씩 방에서 나오지 않기도 했어요. 희망이 없는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제게 힘을 준 건 희망이를 기리러 온 방문객들이었어요. 시에나 씨, 희망이가 얼마나 훌륭한 개였는지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희망이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 그 사랑이 이든이를 구할 수 있게 한 거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1년이 지난 2025년 여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진돗개를 입양하기로 한 거예요. 희망이만큼 훌륭한 개는 없겠지만 희망이도 제가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진돗개 보존회에 다시 연락했더니 희망이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분들이 특별히 희망이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진돗개를 추천해 주셨어요. 생후 8개월 된 흰색 암컷 진돗개였어요. 저는 이 새로운 가족에게 믿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희망이 떠난 후에도 다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의미였어요. 믿음이는 희망이와 놀랄 만큼 비슷했어요. 영리하고 충성스러우며 무엇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어요. 믿음이를 보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펜션도 이제 희망이 펜션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희망이를 기리기 위해, 그리고 진돗개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희망이의 이야기는 진돗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많은 해외 언론들이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에 대해 집중 보도했어요.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진돗개 입양 문의가 급증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매년 7월 15일 희망이의 날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펜션을 찾아와요. 저와 믿음이, 그리고 윌슨 가족이 함께 추도식을 열어요. 이든이는 이제 14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년 이날을 잊지 않고 와서 희망이에게 감사를 표해요. 희망이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용기의 메시지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